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경력 개발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력 개발의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우리 이제 경력 개발의 좀 몇 가지 주제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건데요. 뭐 말은 몇 가지라고 했는데요. 어찌 보면 내용 자체는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몇 가지라고 했냐면 그 메인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약간 격가지라고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안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좀 열심히 한번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한번 큰 흐름을 같이 한번 교과서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여러분들 같이 책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우리 판사 한 판이죠. 자, 판사 한 판에 보시면 경력 개발의 방법은 역시 plan to C로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lan,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C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plan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플랜의 가장 첫 번째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합니다. 뭐로요? 샤인의 경력 다수로. 자, 왼쪽을 보세요. 개인의 경력 욕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개인의 경력 욕구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샤인의 경력 다수로, 사인의 경력 다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의 기망 경력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회사의 경영 욕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조직의 경영 욕구를 파악하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개인의 경력 욕구와 회사의 경력 욕구를 같이 일치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뭐 합니까?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쵸? 그래서 통합을 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면 개인 차원에서는 경력 개발을 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조직 개발을 하는데요. 이때 개인의 경력 개발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개인의 경력 개발에서 경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경력 경로 설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있네요. 경력 경로 설정.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전통적 경력 경로와 네트워크 경력 경로와 그다음 이중 경력 경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나면 그다음 이제 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경력을 개발해야 되죠. 그 경력 개발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었던 여기 있네요. 전환 배치, 그렇죠? 네, 전환 배치. 요게 전환이고요. 그다음 또 있네요. 여기 뭐 있습니까? 승진. 그쵸? 요런 거 말고도 뭐 있습니까? 교육 훈련도 있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경력 개발하면 됩니다. 이건 다 했던 거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력 개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경력 개발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면 된다라고 해서 요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한번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원래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래 이제 박균 교수님이 이걸 따로 좀 실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교재 중간쯤에 이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간쯤에 우리 교과서 편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경력 정체입니다. 이게 경력 정체가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로 이게 여러분들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력 정체가 뭔지 한번 볼게요. 경력 정체는 조직 생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생활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상태이며 경력 정체 인원은 조직 계층에서 더 오를 자리도 더 떨어질 자리도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력 정체는 승진 정체와는 달리 조직에서 객관적인 직급 상승 정지 외에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경력 정체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객관적 경력 정체와 두 번째, 주관적 경력 정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경력 정체라는 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 경력 정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 경력 정체가 있는데 이 객관적 경력 정체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현 직급에서 더 이상 승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직급에 TO가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가지 못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으로 TO가 없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체를 객관적 경력 정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관적 경력 정체도 굉장히 오늘날 중요한데요. 사실 객관적 경력 정체보다 오늘날은 주관적 경력 정체가 더 중요한데, 주관적 경력 정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승진을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잘 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승진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승진하는 과정에서
내 일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내가 뭔가 이 일에서 발전을 하고 있나? 물론 승진은 제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은 내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낌적으로 무언가 발전하지 못하고 나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주관적 경력 정체라고 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 경력 정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력 정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객관적 경력 정체고, 두 번째가 주관적 경력 정체가 있다. 이때 객관적 경력 정체는 상위 TO가 없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정말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상위 티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경력 정체고, 두 번째, 주관적 경력 정체는 이거는 내가 승진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내가 뒤처지거나 혹은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 그걸 우리는 주관적 경력 정체라고 합니다. 오늘날 회사에서는 사실 객관적 경력 정체보다 주관적 경력 정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종업원들이 전부 다 자아 실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아 실현에 있어서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 경력 정체가 회사에서는 큰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좀 가지가지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 주관적 경력 정체가 회사에서는 좀 큰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경력 정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경력 정체를 당했을 때, 경력 정체를 내가 당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경력 정체 반응 유형이라 그러는데, 요걸 잠깐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력 정체 반응 유형이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경력 정체 반응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현실 인식 성향이란 게 있죠. 이게 사실 인식 성향과 왜곡 인식 성향이란 게 있는데, 이게 참 웃겨요. 뭐냐면, 사실 인식 성향은 뭐냐면요. 경력 정체의 책임이 종업원 자신에게 있다라고 느끼면 사실이 돼요. 그 다음에 경력 정체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왜곡이래요.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정체의 책임을 종업원 자신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인식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요. 경력 정체의 원인이 회사 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왜곡 인식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행동 유형은 내가 정력 정체가 된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능동적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피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수동적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경력 정체를 당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력 정체가 나한테 있고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경력 정체의 핵심이 본인에게 있다고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 경력 정체의 책임이 나한테 있지만 굉장히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성과 미달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약간 자포자기한 거죠. 그렇죠? 뭡니까? 경력 정치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나 수동적으로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냥 일종의 뭐, 그냥, 아이, 뭐,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경력 정치의 책임이 회사한테 있고, 나는 잘못 없는데 회사가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방어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력 정치의 왜곡된 인식 성향을 보이면서 행동이 매우 능동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노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경력 정치의 책임이 회사한테 있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절망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력 정치의 반응 유형은 총 네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경력 정치의 해결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겠네. 그렇죠? 박경 교수님 책에 해결법까지 있거든요. 객관적 경력 정체 해결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객관적 경력 정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상위 TO가 없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상위 TO를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그거는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하려면 회사가 더 크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성장한다라는 건 그냥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상위 TO가 없을 때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진로 선택제도 도입이고요. 두 번째는 직능 자격제도 도입입니다. 여러분, 직능 자격 제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승진에서도 했죠. 직능 그 승진, 자격 승진이란 걸 했잖아. 그쵸?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예전에 여기 있네요. 자격 승진 있죠? 상위 티오가 없어도 내가 같은 사원이라고 해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어서 1등급에서 2등급 승진, 2등급에서 3등급 승진하면 굳이 대리 자리가 없어라도 이 사람을 승진시켜 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표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직능 자격제도 도입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진로 선택제도 도입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종의 이중 경력 경로 같은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굳이 상위 직급으로 안 올라가고 당신이 전문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라는 거죠. 그러면 상위 티오가 없어도 이 사람은 그냥 전문직으로 하면 되니까 전문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일에 따분해해서 느껴서 느끼는 그 주관적 경력 정체를 뭐라고 했죠? 주관적 경력 정체라고 했죠. 그럼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 일에서 따분함을 느끼고 뭔가 정체되고 뒤처짐을 느끼며 직무를 재설계해서 그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람이 활기차게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이쪽 저쪽 다양한 부서에 순환보직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바로 경력 정체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개발하는 방법에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 있죠? 이래서 이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경력 개발에 대한 평가도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경력 개발은 전체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짧았네요. 그쵸?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 정도 해서 우리가 경력 개발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봐. 지금까지는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더 높아서 이 직무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걸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직무를 맡을 사람이 우리 회사에 없으면 밖에서 데려왔고요. 모집 선발 관리. 이 직무를 맡을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 있으면 내부에서 인사 이동. 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이퀄이 되게 만드는 교육 훈련. 그 교육 훈련의 서브 주제로 경력 개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요. 이제는 바뀌어요.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더 낮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람의 능력이 더 높고 직무의 난이도가 더 떨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직무를 사람한테 다시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직무 재설계, 다른 말로 그냥 직무 설계라고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아마 우리 박경 교수님 책은 챕터 4장일 거예요. 챕터 4장쯤에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직무 재설계로 좀 내용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직무 설계 혹은 직무 재설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설계까지 하면 우리 어찌 보면 인사 관리의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이제 끝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